안녕하십니까. 에코데일리의 조재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경환 고양시갑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홍보하시기 힘드시죠? 예, 요즘 정말 힘듭니다. 네. 특히 이제 잘 아시다시피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대면 접촉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대면을 피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네, 지금 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후보님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죠. 예, 뭐 먼저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이제 현재 이 지역구, 그러니까 고양시갑 지역구의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네, 예, 뭐 아시겠지만 뭐 거의 공천은 확정된 상태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정치계 오기 전에는 네. 변호사였고요. 네, 현재 법무법인 가우의 대표 변호사로 있는데 주로 변호사 생활은 뭐 부동산 많이 했었고요. 네. 형사나 뭐 각종 부동산 법률들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뭐 한국 납세자 연맹이라든지 네. 그쪽에 시민단체 생활을 좀 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당에 들어와서는 주로 미디어 분야. 네. 예, 근데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미디어 특위 법률 지원 단장으로 있는데 네, 그 미디어 분야에서의 어떤 법률 지원 그리고 법률 상담 내지는 뭐 고소 고발 이런 부분들을 전담해서 해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력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대학원을 졸업했다든지 네, 그리고 그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를 했다든지 네. 그래서 부동산 분야에 좀 특화된 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이다 보니 법률은 좀 아무래도 잘 하시겠는데. 예, 상대방보다는 뭐 많이 알까 싶지 않습니다. 네. 저기 요번에 1차, 2차 공약을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예, 예. 가장 중요한 공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될까요? 예. 저는 1, 2차 공약이 사실 연결되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1차 발표한 공약이 더 중요합니다. 네. 특히 1차 공약은 다른 후보들이 과거에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은 공약입니다. 네. 뭐 대부분의 다른 후보들은 다른 과거의 공약들을 이렇게 짜집기를 했다든지 네. 뭐 그런 게 많은데 저는 이 공약 자체는 제가 새로이 아이디어로 창출한 것이고요. 네. 물론 그 이론 자체는 뭐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겁니다. 예, 네. 근데 제 1호 공약이 바로 그 고향에서 출발하는 제 지역구에 있는 고향에서 출발하는 도로를 네. 지하 도로를 만들어서 광화문을 관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구리 남양주로 가는 도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네. 그 기본적인 취지는 사실은 뭐 이미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대심도 철도 GTX 알고 계시죠? 네. 예, 그 GTX가 대심도 즉 땅을 깊이 파서 만드는 그런 철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철도의 장점은 당연히 이제 그 철도를 만드는데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토지 매입비가 안 들고 네. 과거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그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 오히려 지상으로 만드는 것보다 토지 매입비 등을 감안하면 지하를 깊이 파서 만드는 철도가 더 비용이 적게 든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GTX가 발명이 된 건데요. 네. 그렇다면 철도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네. 뭐 대신도 도로도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부산 같은 데서는 네. 예를 들어서 만덕에서 해운대를 관통하는 대심도 도로를 네.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계획이 잡혀 있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보면 현재 고양시 제 지역구에서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특히 고양시로 보면 고양시 전체의 동북 지역에 있거든요. 네. 서울 지역으로 보면 서북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고양시 중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은 오히려 동북과 정반대인 서남 지역, 네. 남서 지역을 말하는데요. 주로 킨텍스인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킨텍스 지역은 지금도 이미 발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지하철도 GTX라든지 뭐 인천 지하철 요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통되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발전 계획도 그쪽을 중심으로 잡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고양시 동북 지역은 현재도 일산에 비해서 그리고 경인선 이남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도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도로가 특히 필요하냐 이 지역에 사실 이 고양시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베드타운화 되어 있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입니다. 네네. 특히 원래 이 일산 신도시가 생겼을 때부터 이 일산에 사는 사람들은 강북 중에 강북 도심, 즉 네. 광화문 인근, 용산이나 이런 부분의 출퇴근을 염두에 두었었고요. 네. 오히려 분당은 네. 강남의 출퇴근을 염두에 둔 신도시들입니다. 네, 네. 맞죠? 네,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네, 네. 그런데 과거에는 일산 신도시에서 강변북로를 통해서 이렇게 서울 도심, 광화문, 용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차가 별로 안 막혔기 때문에 시간이 짧게 걸렸기 때문에 신도시의 기능을 다 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 인구가 고양시가 10만, 뭐 2, 30만이었을 때 신도시가 발전되어져 가지고 자유로를 놓고 그리고 강변북로를 통해서 이제 빨리 가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 도로 자체가 더 이상 새로운 도로가 생겼다든지 즉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는 강변북로 외에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다. 네. 그런데 강남은 어떻습니까? 강남은 올림픽 대로 외에 과거에는 남부 순환도로라고 하는 네. 그 동서 관통 도로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는 현재는 일반 도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많이 막히니까 혹시 우리 앵커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남부 순환도로 밑에 강남 도시 고속도로인가 네. 라는 게 생겼어요. 광명에 출발해서 관악에서 IC에서 나가고 사당에서 나가고 결국은 양재에서 나가게 되는 그 도시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네. 그 도로가 생김으로써 네. 남부 순환도로의 역할을 대신하고 나아가서는 올림픽 대로의 부담도 줄여주는 네. 따라서 강남에는 이와 같이 동서를 관통하는 축긴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강북에는 무슨 도로가 있습니까? 지금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오로지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강변북로, 네. 자유로 연결되는 강변북로인데요. 네. 여기에 고양시를 위해서 출발하는 모든 차들이 네. 그것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 모든 차들이 그 집중합니다. 집중이 되면서 과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가양대교부터 네. 막히는 것이 지금은 외곽순환도로 만약에 지금 눈문산 고속도로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것도 강변북로로 연결시켜놨습니다. 네. 근데 그것마저도 연결되게 되면 뭐 과장돼서 좀 말하면 심지어는 장안시부터 막힐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양시에서 네네네. 보면. 그렇다고 본다면 이 종국적인 해결은 이 강변북로를 넓히거나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밖에 없는데 저는 전국적으로 이 해결 방식이 적어도 제 지역구가 지금 낙후되어 있으니 네. 낙후돼 이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과 동시에 이 강변북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강남에 도시 고속도로가 있듯이 네. 강변북로가 아닌 강북 쪽에 동서를 관통하는 축이 별도로 생겨야 된다. 네. 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문제의 출발점이었는데 그런데 강남 순환도로는 산을 뚫어서 이루어졌는데 네. 강북에는 산이 북한산밖에 없어서 북한산은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지하로 갈 수밖에 없고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대신도 도로가 가능하다라고 봐서 그 제지 있는 지역구에서 출발해 가지고 네. 광화문 쪽에 한번 IC를 내서 나가는 통로를 만들고 전국적으로는 네. 구리, 남양주까지 이루어지는 동서 관통도로를 만들게 되면 네. 실제적으로 그 제 지역구에서 광화문 가는데 거리가 약 10km 내지 15km밖에 안 됩니다. 좀 과장돼서 조금 말하면 빨리 가면 과속으로 좀 가면 10분 만에 갈 수가 있어요. 네네. 네네. 10분 만에 간다는 이야기는 이 고양시 동북 쪽에 있는 대부분의 차의 수요들을 글로 흡수하게 됨으로써 네. 전국적으로는 강변북로의 부담을 거의 엄청나게 네. 줄여줄 수 있게 되죠. 네, 그렇죠. 분산이 되죠. 분산되는 교통 분산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강변북로와 자유로의 도시 기능이 도로 기능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네. 지금 북쪽에 있는 다 남쪽까지 갔다가 강변북로 통했다가 다시 광화문으로 가게 되는데 네. 그 긴 거리를 돌아가게 되면 한 30km쯤 됩니다. 네. 그걸 10km 직선도로로 연결해 가지고 네. 빨리 가게 됨으로써 네. 이 강변북로의 기능도 제대로 살리게 되고 네. 또한 강변북쪽에 있는 즉 우리 제 지역구에 있는 낙후된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와 연결되는 것이 사실은 제 공약 2호인 경기 남북도 분도와 네. 경기북도청을 고양시 유치하자는 것인데 네. 저는 고양시에 유치하자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네. 지금 현재 도청의 기능을 하는 곳이 의정부에 제2도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도청을 고양시로 가져오자 그러면 긍정적인 면은 아무래도 경기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다라는 차원이 될 것이고 네. 두 번째는 통일 관문 도시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언젠가 통일이 이루어질 텐데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로와 일본국도가 지나가는 고양시에 도청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통일을 준비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쪽 도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 논리는 일단은 현 제2도청이 있는 의정부에서 반대를 할 것이고 네. 또 반대쪽에 남양주에 있는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대심도 도로라는 겁니다. 네. 대심도 도로는 남양주에서 실제로 서울까지 오는, 그러니까 고양시까지 오는데 시간을 대폭 줄여주기 때문에 네. 충분히 올 수 있다. 네. 라는 차원에서 대심도 도로가 필요한 것이고 네. 그리고 이 도청의 위치를 고양시 전체로 보면 아까 이야기한 킨텍스 지역인 서남 지역이 아니라 이미 발전했기 때문에 또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네. 동북 지역에 두게 된다면 네. 이 동북 지역은 단순히 위치는 고양시일지 몰라도 양주와 의정부, 지금 의정부에 있는 제2도청과도 거리가 가깝습니다. 네. 거기 새로운 도로만 하나 뚫으면 그 10분 내에 일반 도로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청 관련 시설들을 경기도에 관련된 도청 관련 시설들을 일부는 의정부에 두고 네. 도청만 그 인근 동북 지역이 예를 들어서 양주까지 포함하는 네. 도청 권역으로 만들어서 네. 동시에 개발하게 되면 네. 지금 낙후되어 있는 양주와 의정부를 동시에 개발하게 되고 지금 교외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네. 교외선이 지금 폐선이 돼 있는데 네. 대곡에서 출발해 가지고 결국은 의정부까지 가게 돼 있는 네. 네. 철도인데요. 네. 그 철도가 지금 폐선이 된 상태에서 다시 재개통이 안 되는 이유가 네.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수요를 대폭 끌을 방법이 바로 도청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네.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많이 이유가 바로 있죠. 철로를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지금 이야기되는 삼성에서의 3호선 지선도 네. BC 비용 편익 분석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게 없다 그러는데 만약 도청이 그 위치쯤 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좀 올라가겠죠. 네. 당연히 BC가 높아지고 도청이 있는 곳에 지하철 없는 곳 봤습니까? 그렇죠. 네. BC가 안 나와도 놓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는 경기 남도와 북도의 불균형성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동부와 서부의 불균형성도 해소할 수 있게 되고 고양시의 서남북과 동북의 불균형성 해소하게 되고 네. 의정부와 고양시의 네. 불균형성 해소되게 됨으로써 전국적으로는 고양시, 양주, 의정부 네. 동시 발전 결과적으로는 경기북도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네. 라는 차원에서 이게 동시에 세트인 공약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또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코로나19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민과 중상층이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된 대책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대책이 나오려면 당연히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네.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어떻게 됐느냐. 물론 나름대로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왜 이와 같이 심각해졌느냐. 저는 제가 보건데 첫 번째 원인은 정부 대응 능력의 지나친 자만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의 눈치였다. 중국 눈치를 보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네. 첫 번째 정부의 지나친 능력의 자만이었다는 뜻은 뭐냐면 사실은 초기에 코로나19가 좀 초기에 이렇게 방역이 되려고 하다가 다시 갑자기 좀 늘어났죠. 예, 네네. 퍼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처음에 잡히려고 했던 이유는 저는 정부가 잘했다기보다 국민이 잘한 거예요. 네네. 국민이 과거 사스라든지 뭐 어떤 메르스 때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서 이와 같은 바이러스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방역 체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손 씻는 문제라든지 마스크를 쓰는 문제라든지 약간의 거리를 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되어 온 거예요. 협조가 너무 잘 돼서. 근데 거기 지나친 자만을 가지고 갑자기 뭐 이제 뭐 거의 다 잡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마자 네. 바로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부가 과연 처음에 초기에 잘해서 잘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자만만 없었다면 네. 충분히 조기에 잡을 수 있을 때도 잡을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게 좀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과정에는 반드시 중국에 대해서는 지나친 눈치 보기가 있었다. 이 정부의 중국 눈치 보기는 정말 계속되게 일관되게 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특히 이번에는 뭐 시진핑 방문 관련해서 아마 분명히 시진핑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뭐 중국인은 출입을 전면을 금지하는 걸 갖다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든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안 맞아 떨어졌다면 네. 이런 비판을 듣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시진핑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았으면 국민 안전을 위주로 해서 그 당시 초기에 좀 강한 정책 이런 바이러스는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적당한 정책보다도 조금 더
강한 정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대책 방법으로서는 지금 어느 정도 뭐 진정이 되고 있는 상태로 보이지는데 저는 이 상태에서 또 자만을 하게 된다면 다시 퍼질 가능성을 저는 없다고 전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더 강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이것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조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중국 눈치 보기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 국익이 가장 중요하고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인데요. 네.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펴나간다면 뭐 코로나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 지역 경제의 어려움에 관련돼서는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현재까지는 저는 지역 경제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버텨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조금만 더 지속이 되면 거의 살기 어려울 정도로 네. 더 힘든 과정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네. 기존에까지 어려웠던 것은 뭐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힘든 상황이 저는 처질 거라 보는데 네.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결국은 국민과 정부의 모든 힘을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어려운가, 물론 코로나로 출발되지만 어떻게 매출이 줄어들고 혹은 손님이 적으며 각 지역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정부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일단 공개가 되면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고요. 네. 논의를 하게 되면 해결책을 찾게 되는데 네. 그 해결책을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음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차원에서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항상 대책도 공개를 하는 속에서 아마 정부로서는 이렇게 공개한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일 겁니다. 네. 혹시나 그 과정에서 어떤 본인들의 실수 이런 것들이 밝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라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즉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렵다 하더라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중에 그 더 큰 어려움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나중에 더 큰 비판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대출이 그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대출을 지금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대출은 언제 이루어지고 있느냐? 실제 신청을 하면 네. 2개월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또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또 투명하게 대책을 이야기하고 왜 문제가 있는지를 투명하게 알려주게 되면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속도를 그 대책을 실행하는 속도를 과감하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해결에 가게 된다. 근데 그걸 오히려 감추면 감출수록 정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감추면 감출수록 이 해결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가장 시발점은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선거가 사실은 예. 코로나 인해서 홍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예. 대면 접촉에 대한 부분을 또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또 홍보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찍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예, 예. 우리 고양시 갑 주민들에게 예. 꼭 하시고 싶다는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예. 예, 그동안 뭐 고양시 갑 지역 구민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뭐 수치도 나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수명이나 혹은 또 아파트 가격이 뭐 성남 내지는 그 분당 내지는 또 일산에 비해서 특히 동북 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 네. 사회 기반 시설들이 없다. 그리고 뭐 서울로 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기본적으로 살기 어려운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이 지역을 잘 지켜오셨는데요. 이제는 한 번쯤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제가 요즘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이제는 바꿔야 된다. 비록 현역 의원이 중앙 정치의 그물로서 뭐 이렇게 많이 성장했을지는 몰라도 현재 본인이 처음에 가졌던 깨끗한 이미지
대해서 많이 퇴색돼 있다라는 것이 중론이고요. 네. 또한 과연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3선이 되면 뭐 지역의 모든 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져올 것처럼 이야기한 그런 것들이 과연 실현되어졌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이제는 오로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 당연히 지역만을 위해서 생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국익과 지역을 조화롭게 같이 하면서 지역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약속을 지키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을 이제 뽑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뭐 그래도 저도 뭐 아주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네. 젊고 새로운 얼굴이고, 그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방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꾸준하게 얼굴을 비춰왔고 그 과정에서 언론의 검증을 받아왔고요. 네. 그리고 뭐 부족하지만 나름 변호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법률 전문가로서의 이 평가는 받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을 충분히 하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충분히 그 현역 국회의원, 물론 제가 신인이라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현역 국회의원을 그 대체해서 충분히 일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저는 그 여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네. 그동안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제 심장은 하얗게 여백만 있는데 이 네. 여백을 주민들을 위해서 네. 다 쓸 수 있도록 네.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제 여백을 이렇게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그 선거가 25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보님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